안녕하세요. 과학 정진유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권과 날씨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선생님과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른 과학 선생님과 나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야 할 내용만 강의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정답은 4번과 5번이죠. 이 내용에 관련돼서 교과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0쪽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가 갖고 있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자, 이 지금 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A 부분에 기압이 높을까요? B 부분에 기압이 높을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B의 부분에 기압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기가 더 많이 존재하는 A가 훨씬 더 기압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압을 느끼지 못하죠. 그 기압은 항상 같은 크기로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압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똑같은 힘으로 우리 몸에서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션이란 영화를 보면 화성에서 감자를 캐는 영화 기억나죠? 그때 압력을 항상 맞춰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었어요. 그쵸? 슈트를 따로 입었었고요. 슈트를 벗으려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화성에서 그 실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압력을 맞추는 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하고요. 그 압력을 맞추는 문을 지나서 또다시 나오면 그때는 이번에는 그렇죠. 산소를 주입하는 문을 또 통과를 해야 옷을 벗을 수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때 압력을 맞추는 이유는 그렇죠. 만약에 화성에서의 기압과 우리 몸에서의 기압이 다르면 우리 몸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슈트를 벗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슈트의 기능이 화성과 우리 몸의 압력 차를 없애주는 그런 우주에서 입는 슈트였기 때문에 반드시 벗으려면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기압을 못 느끼는 이유는 밖에서 우리가 누르는 만큼 우리 몸에서도 누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8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압을 크기를 누군가 최초로 측정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입니다. 보니까 1608년도부터 1647년도에 살았던, 굉장히 짧게 살았네요. 그렇죠? 이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수은을 가지고 압력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어떻게 측정했냐면 공기가 누르는 힘만큼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수은이 약 76cm의 높이에서 멈췄다는 걸 알고 그래서 수은의 원소 기호인 Hg를 사용해서 76cm Hg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는 1013 헥토파스칼을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헥토파스칼에 대한
정이 나와 있네요. 1제곱미터의 넓이에 100N의 힘을 작용할 때의 압력이다. 라는 내용. 요거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풀이를 해놨네요.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은 작아진다. 그쵸? 아까 산에 갔을 때 오히려 높지 않은 곳에 기압이 훨씬 더 크고 높이 올라갈수록 압력은 작아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객관식 1번에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면 더 쉽게 풀릴 수 있겠죠. 자, 1기압은 약 1013헥토파스칼이다. 그쵸? 아까 방금 토리첼리가 76 cm Hg 이는 곧 1013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내용. 자, 아까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그쵸? 공기가 누르는 힘은 공기가 더 점점 희박해지니까 기압은 낮아진다. 맞습니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인 풍속이 빨라진다. 자, 기압의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공기의 압력이 굉장히 세고 여기는 공기 압력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압도 높은 기압이 센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4번 해안에서는 낮에는 주로 육풍이 불고 밤에는 주로 해풍이 분다. 이거는 다 바로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 바람은 기압이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은 왜 생길까요? 네,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기압의 차이가 나면 어떤 곳은 기압이 높고 어떤 곳은 기압이 낮으면 그 기압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기압이 차이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과서 82쪽을 보겠습니다. 자, 지표면이 가열이 됩니다. 자, 가열되면 공기는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막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자, 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니까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승하는 기류가 생긴다. 그래서 상승 기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이 냉각되면 차가워지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내려오면서 공기는 하강하게 되겠죠. 자, 공기가 내려오는 힘, 즉 어떻게 되나요? 공기가 내려오니까 압력이 세지죠. 그래서 기압은 오히려 반대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도는 기압과 반대예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압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상승 기류인 경우에는 온도는 높은 경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력은 낮다. 반대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하강기류라고 표현합니다. 하강기류. 자, 이때 우리는 구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구름. 자, 구름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당연히 상승할 때 그냥 상승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같이 상승하는 거니까 상승 기류라고 하겠죠. 근데 공기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공기 사이사이에 있는 수증기 같은 물방울들을 같이 들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뭉쳐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항상 저기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와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따라서 위에서 구름을 생성한다. 그쵸? 온도가 높아진 경우는 반대로 압력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날씨 예보 보잖아요. 그죠? 날씨 예보 보면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날씨가 흐린 경우. 그러면 반대로 그렇죠. 날씨가 좋은 날은 오늘은 여러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압인 경우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니까 주변에 있는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씨가 된다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때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나타날 때의 바람의 방향입니다. 바람의 방향, 공기압에 이동하는 방향인데요. 이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 설명을 하면요. 상승기류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이때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고기압일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저기압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왜 하강기류일 때, 즉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오나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렵는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전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전의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자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잡아당깁니다. 자, 이름으로 인해서 북반구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약간 휘는 힘이 작용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는 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일본 그리면 우리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은 뭐에 의한 것이냐면 이 전향력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힘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더 지구과학에 대해서 또는 이제 물리 파트에 대해서 더 지구과학 파트나 물리 파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하강기류,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온다 라는 정도. 그래서 이 내용은 전향력 때문에 중력과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객관식 2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지표면이 가열되는 곳에서 기압이 그렇죠. 낮아지고 지표면이 냉각되는 곳에는 기압이 높아집니다. 기압과 온도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바람은 기압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공기가 힘이 센 곳에서 힘이 작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고기압은 무게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려오려고 한다. 그래서 하강기류. 위에 있던 구름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은 공기가 굉장히 작은 무게라고 했습니다. 상승기류 이러면서 주변에 공기방울을 들고 올라가니까 위에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럼으로써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기압이다 라고 하면 우리
야, 나 오늘 기분이 저기압이야. 이러면 뭐예요? 네, 기분이 우울하다, 꿀꿀하다. 이런 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구름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 오늘 기분 저기압이야 이런 뜻.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어 들어온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밑에 이 내용을 정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감. 기류는 상승 기류. 고기압은 하강 기류. 날씨는 어때요? 흐리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고기압은 구름이 없어지니까 맑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아주 문제를 이 부분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나누시면 돼요. 자, 우선 육지와 바다를 나누겠습니다. 자, 육지와 바다를 나누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바다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네, 습할 수밖에 없어요. 다습. 습하다. 다습.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육지니까 반대쪽은 여기는 반대쪽이기 때문에 특히 A인 부분은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면 네, 당연히 위쪽 지방이니까 온도가 낮아요. 네. 낮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랭이라고 합니다. 한랭. 밑에 지방은 어떨까요? 여기 밑에는. 그렇죠. 밑에 부분은 따뜻하겠죠? 그래서 고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단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A는 시베리아 지역명을 따서 시베리아 기단. B는 이 부분에 양지서입니다. B는 이 부분에 양쯔강이 있어서 양쯔강 기단. 양쯔강. 그 다음에 C는 오호츠크해 기단. 바다 이름을 따서. D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계절을 알아봐야겠죠? 시베리아는 네, 겨울. 겨울에는 한랭 건조해서 그래서 춥고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죠. 겨울에. 그다음에 여름에는 엄청 찝찝하고 그렇죠. 습해가지고 그리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무덥고 굉장히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황사 때문에 힘들 때 언제죠? 네, 바로 이 양쯔강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단의 힘을 받으면 봄하고 특히 가을 우리 황사나 미세먼지 이때에 공장 지역이 양쯔강 주변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우리는 여기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약간 온난하고 건조한 굉장히 고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랭보다는 따뜻한 온도와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봄하고 가을.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건 초여름입니다. 초여름. 여름에도 조금 이른 여름에 이때 발생하는 약간 저온이고 춥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오기 때문에 습하다. 그래서 초여름에 조금 춥지만 약간 쌀쌀하지만 습한 날씨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우리 지도를 주변으로 봤을 때 크게 네 가지의 기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두 가지 전선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있는 내용이 한랭 전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온난 전선입니다. 자, 한랭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가고 있을 때 찬 공기가 이동하는 경우고요. 온난 전선은 찬 공기가 이동하고 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굉장히 추운 날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 추우니까 히터를 막 빵빵하게 키면 바깥에는 온도가 굉장히 차요. 그쵸? 추운 겨울이니까. 근데 안에는 히터가 빵빵하게 켜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네, 물방울이 맺히기도 하죠.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물방울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니까 온도차에서 물방울이 생기죠. 그럼 물방울이 어떻게 생기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한랭전선을 보면 찬 공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따뜻한 공기는 굉장히 가벼우니까 넓게 퍼져요. 이렇게 넓게 퍼지죠. 따라서 찬 공기가 뒤에서 쫓아오는데도 따뜻한 공기는 넓게 퍼져 있으니까 구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구름이 생성되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찬 공기 쪽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랭전선입니다. 이런 경우 찬 공기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전선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동 속도는 빠르고 기울기가 어때요? 네, 굉장히 기울기가 급하죠. 자, 구름은 위로 올라가는 형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적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우리가 좁은 지역을 한자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국지적이라고 하죠. 국지적. 그래서 좁은 지역에 강력한 소나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온난 점선 보겠습니다. 자, 찬 공기는 천천히 이제 무겁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막 따라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뜻한 공기는 아까 말했잖아요. 에너지가 많아요. 움직임도 활발하죠. 왜? 따뜻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 공기에 등이 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주치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마주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게 찬 공기는 거의 끝에 천천히 가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등이 엎이는 모양을 가고 있죠. 이게 바로 온난 전선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형태, 기울기가 완만하고 천천히 등에 타고 있는, 넓게 타고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퍼지는 우리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구름이 넓게 퍼졌으니까 비가 굉장히 넓은 곳에 천천히 오겠죠. 느리니까 전선의 이동 속도가. 그래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계절 중에 이 부분은 여름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이뤄지고 서쪽과 동쪽을 나눌 때는 겨울의 기압 배치를 말한다. 방금 했던 내용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적 기압이 지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현재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고 할 때 이 지역의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설명해 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현재 날씨가 맑다라고 했어요. 현재 날씨가 맑다. 그러면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전선을 봤을 때, 지금 찬 공기가 밑에 있고, 넓게 퍼져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온난 전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긴 찬 공기가 있을 때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네, 한랭 전선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형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가 맑고 따뜻하니까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날씨를 설명해 보면 온난 전선은 이미 지나간 상태이고 뒤이어 어떻다? 한랭 전선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곧 저군형 구름에 의해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그리고 찬 공기니까 온도가 어떨까요? 찬 공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따뜻하지만. 그렇죠.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진다. 낮아져 추워질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